네, 여러분 지질 시대와 환경과 생물인데요. 굉장히 이제 몇 가지 우리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지질 시대가 무엇이고 그 당시 살았던 생물들의 화석을 보면 우리가 어떤 환경을 살았는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화석이라는 거 우리 많이 들어봤죠. 화석이라는 건 뭐냐면 그 지질 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라는 거 어디에 남아 있냐면 지층 속에 남아 있어요. 자, 그러려면 이들의 특징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네, 첫 번째로 일단은 지층에 남아있기 위해서는 얘들은 첫 번째 단단한 어떤 뼈, 이런 껍질, 이런 것들로 되어 있었어야 하겠고요. 두 번째는 개체수는 어때야 될까요? 개체수가 많아야 되겠죠. 한두 개 갖고는 이게 지질시대를 말할 수 없고, 세 번째는 화석화라고 하는데 빨리 묻혀가지고 이들이 이제 오랫동안 그 화석으로 보존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야지 화석으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뼈라든지 알, 발자국,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흔적 갇힌 생물들까지도 우리는 화석으로 본다라는 것이고, 이 화석을 통해서 우리는 지질 시대가 그 당시 생명체들이 많이 살던 시대가 언제지 하면서 지질 시대를 구별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환경을 통해서 바다구나 육지구나 알 수 있는 거고, 대표적인 게 바다와 육지 환경, 그 다음에 생물의 진화 과정들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게 된다, 화석을 통해서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인데, 지질 시대라 그래서 약 46억 년 전부터 우리가 현재까지 이들 지질 시대라고 하는데,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은 성캄브리아,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가장 긴 기간이 성캄브리아고, 그리고 현대로 올수록 기간이 짧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성캄브리아 시대의 특징은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 당시에 생물들이 많지 않았고 단단한 생물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상대적인 길이를 봤을 때 성캄브리아 시대가 거의 한 88% 정도 차지하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갈수록 적어진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으로 우리가 지질시대를 구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지층이 생기면 이렇게 다른 종류의 지층이 쌓이겠죠. 그 당시 이제 화석이 발견되거나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다와 라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생물이 여기까지 살았고 이 생물이 여기까지 살았고, 그러다가 새로운 생명체가 여기서 등장을 많이 했네요. 자, 이렇게 이럴 때 우리가 다와 라를 지질시대로 나누면 좋겠다, 이런 기준이 생기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화석으로 지질시대를 구별하는데, 화석에는 두 가지 화석이 있어요. 첫 번째 표준 화석이 있고, 두 번째 시상 화석이 있어요. 자, 표준이 된다는 건 뭐냐면요, 이것들을 보면은 그 시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대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뭐냐면 굉장히 넓은 곳에 분포해서 살고 있었어야지만 우리가 그 당시 시대를 인정해 줄 수 있다. 좁은 곳은 지역적 특성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넓은 분포, 생존 기간은 짧더라도 넓은 면적의 분포한 것만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하면, 표준 화석이라는 걸 통하면 우리가 이 화석이 나왔다 그러면 시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엽충이라고 해서 이런 화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고생대로 구별을 하고, 갑주어나 방추충이라는 이런 것들은 고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이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나오면 고생대다, 시대를 딱 알려줄 수 있는 표준이 된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표준 화석이다. 그래서 고생대야, 중생대야, 신생대야 라고 이렇게 이 화석을 보면 딱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표준이 된다, 표준 화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대는 우리 암모나이트, 공룡은 중생대를 사는 대표적인 표준 화석이고, 신생대는 화폐석, 매머드가 신생대의 대표적인 화석이에요.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기억하냐? 여러분 헷갈리죠? 쉽게 기억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 첫 번째, 자, 고생대는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고3은 각방 쓴다, 고3은 각방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고3은 예민하니까 고3은 각방을 써야 돼. 고3은 각방을 쓰게 놔두세요. 자, 이게 뭐냐? 고생대는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이겁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 고3은 각방 쓴다. 자, 두 번째, 자, 중학생이
공룡을 보고 놀랬어요. 어떻게 놀라요? 어머나, 암모나 이러면서 놀라는 거야. 중학생이 어머나 놀랬어요. 공룡 보니까 얼마나 놀라겠어? 자, 뭐냐 이거는 중생대죠. 중생대는 공룡과 암모나이트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신생대. 자, 신생아가 태어났어요. 신생아가 매머드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자, 신생아가 매머드를 보고 야, 너 신기하게 생겼다. 나 좀 태워줘. 그러면서 신생아가 화폐를 줍니다. 누구한테? 매머드에게. 신생아가 매머드에게 화폐를 준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신생대는 화폐석과 매머드가 바로 표준화석이다. 자, 표준화석 암기법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꼭 필요한 일 있을 거예요. 자, 고3은 각방 쓴다. 고생대,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중학생이 공룡 보고 엄마나. 중생대 공룡 암모나이트. 자, 신생아가 매머드에게 돈을 줬다. 화폐를 줬다. 신생대 화폐석 매머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바로 뭐다? 표준화석이다. 그럼 시상 화석은 뭐냐면 화석은 화석인데 시상 그 당시에 상황 이게 상이 상황이에요. 시 보여준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여준다. 상황을 보여주는 화석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겠어요? 그 당시에 환경 서식지를 보여주는 화석이다. 그래서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들인데 얘는 좁은 곳에 분포하는 화석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사리가 있다 그러면 따뜻하고 습한 육지라는 것이고 산호 화석이 있다 그러면 수심이 얕은 바다, 특히 산호 기억해 두시고 조개, 얕은 바다나 갯벌에서 발견된다. 이것들이 발견되면은 상황, 환경을 보여주는 화석, 시상 화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과거의 육지나 바다의 분포 알 수 있고 과거의 육지와 바다 환경 알 수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공룡 매머드 고사리가 발견됐다. 중요합니다. 공룡 매머드 고사리 발견됐다. 여기는 육지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암모나이트, 화폐석, 산호 이런 것들은 뭐냐면 바다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시상 화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융기라는 것은 이 땅이 위로 오랜 시간에 걸쳐 솟구치는 걸 우리가 융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융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발견되었는데 산이 될 수 있잖아. 그런 게 융기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태백 산지에서 삼엽충 화석이 발견된 거야. 산 꼭대기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 이 지역은 뭐였다? 바다였다. 그러다가 융기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문제들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수고했어요.